자, 노베이스 편입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편입을 합격할 수 있게 최적의 커리큘럼을 준비한 편입영어 온리원 정수영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공부를 못해서 전문학교에 들어갔었어요. 전문대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노력한 끝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간 강의를 해오고 있는 편입 강사입니다. 자, 선배로서 편입을 해본 선배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6월부터 편입 준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공부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커리큘럼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 초시생과 재시생 같이 일단 공통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6월부터 편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편입 준비 기간이 6개월 조금 남짓이거든요.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많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보다 먼저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론적인 차이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론적인 것을 그 전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론 휘발성이 심해서 생각보다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먼저 공부한 친구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 어디에서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지냐면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자, 6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실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말한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공부를 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6월부터 준비할 때는 기초 그리고 단어 이 두 글자가 핵심인데요. 두 글자가 핵심인데 기초라고 하면 선생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기초부터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편입 영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럴수록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간은 기초에 몰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은 기초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My Grammar, My Reading, 기초 기본 이거를 동시에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하루에 동영상 시청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정도 될 테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단어를 많이 하시는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편입생들이 편입 준비할 때 편입 단어만 외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수능 기본 단어, 중, 고등 기본 단어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급한 마음에 편입 단어를 먼저 암기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본인이 예전에 쓰던 그 수능 단어책 있죠? 뭐 워드마스터라든지 어휘끝이라든지 MD보카라든지 집에 있는 건 뭐든지 괜찮아요. 수능 단어, 중등 단어는 안 돼요. 수능 단어책 한 권을 꺼내 드시고 그 단어들을 다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와 동시에 그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MVP 보카라든지 아니면 그 시중에 판매되는 편입책들 있죠. 그거를 같이 데이 하나씩 섞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키워드는 뭐다? 이론도 기초가 중요하고 단어도 기초 단어를 한 번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제시를 하든 초시를 하든 보통은 이 기본 과정을 한번 탄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커리큘럼을 타다가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되는 재수생들도 제 커리큘럼을 타게 됐을 때는 무조건 저의 기본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장담컨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기와는 확연히 다른 기본기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6월은 기본 단어를 튼튼히 하면서 이론을 튼튼히 한다. 자,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초시생만 해당을 하는 건데 자,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초가 한 달 동안 끝이 났잖아요. 자, 기초를 하고 나면 뭘 하셔야 되냐면 초시생들은 문제를 아직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작년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 7, 8월 동안에는 마이리딩 심화 과정과 마이로직 기본 과정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을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독해로 치면 주제, 빈칸 완성,
순서 배열 이렇게 독해마다 각 파트마다 해당되는 문제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별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 접근법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접근법, 문제 접근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 단어는 6월에 끝을 내주시고 7, 8월에는 접근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남는 시간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압도적인 단어 암기량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먼저 공부한 친구를 따라잡으려면 단어밖에 없습니다. 단어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8호는 접근법을 익히면서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해달라. 그리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7, 8월에는 보통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난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안 난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알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여기 강의를 수강하면서 압도적인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9월이랑 10월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도 쌓았고 접근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접근법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 안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점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즉 양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시생들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문법 실전 1, 독해 실전 1, 그 다음에 로직 심화 이렇게 3개 파트를 지금 이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노트를 준비하세요. 노트를 준비해서 수업 때 제가 알려주는 것들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하세요. 책에다가 판서를 하지 마시고 내가 해주는 판서를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재에다가 내가 해주는 판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교재 여기저기로 판서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노트를 한 권 준비해가지고 판서를 모아놓는 노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노트만 자꾸 회독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 필기를,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자꾸 문제만 푼다. 문풀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개월? 2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9월과 10월에는 고난이도 문제를 자꾸 풀면서 이제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 9월, 10월 과정에서 실전 과정이랑 완성 과정은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싶을 거예요. 자, 일단 기억하실 거는 첫 번째 좌절은 단어에서 오거든요. 선생님, 그 전에 단어 많이 해놨잖아요. 아니요, 그거 모자라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했어도 이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괜찮으니까 먼저 단어를 답지 보고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런데 최악의 공부법은 단어를 펼쳐놓고 단어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최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1이다. 그러면 테스트 1의 처음과 끝에 있는 단어를 한 번에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신 다음에 그 책을 덮고 그 다음에 테스트 1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외웠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양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 먼저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적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계속 뭐 하자? 우리는 단어를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어 암기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단어 암기할 때 평일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도를 빼세요. 단어의 진도를 빼시고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죠, 주말. 이 주말에는 이 평일에 했던 진도 전체를 토요일날 한 번 더 돌려주시고 일요일도 한 번 더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주말까지도 진도를 자꾸 빼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도는 평일에 나가시고 토요일에 전체 복습, 일요일에 전체 복습. 이때 전체 복습할 때 수업 노트 테이킹 한 것도 같이 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주말은 복습데이고 평일은 진도데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11월, 12월은 그냥 커리큘럼상 파이널 과정이거든요. 파이널 과정은 실제 시험처럼 기출을, 최신 기출을 시간 재고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실전 시험이다. 그냥 매일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에 계속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도 항상 단어가 모자라니까 단어를 암기하면서 이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자, 초시생들은 지금 이 커리큘럼대로 수강을 하시되 너무 강의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본 다음에 압도적인 단어 암기 시간을 확보해 놓으세요. 자,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시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우리가 편입을 한번 경험을 해본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접근법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기초 단어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양극단으로 나뉘거든요. 작년에 맛만 보고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된 학생들도 있고, 작년에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재수를 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다라는, 재수생이지만 초시생과 다름없다라고 했을 때는 6월에 기초 단어를 해주는 거는 똑같아요. 초시생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내가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거나 기초 단어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기초 이론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수능 단어는 안 봐도 되는데 단어는 계속 돌려줘야 돼요. 편입 단어를 계속 돌려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수강할 때 인터넷 강의도 기초 과정 건너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재시생도 기초 과정은 들어주세요. 장단컨대 다른 선생님 기초 강의랑 완전 다를 겁니다. 이건 무조건 들으시고, 다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접근법 있죠. 접근법은 괜찮으니까 그 강의는 빼도 돼요. 그래서 재시생이랑 초시생의 차이는 여기 독해 부분에서 특히 차이 나는데, 자,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리딩 심화 과정에서 이제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풀이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재시생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재시생들은 계속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그냥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전 1 과정을 2개월 진행하고 실전 2를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는 완성 과정을,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모든 문제풀이 과정을 싹 다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점만 달라요. 나머지는 그대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암기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평일에는 진도 위주로 하시고 주말에는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문계 초시생과 재시생들은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 학생들, 수학을 하는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연계 학생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 점수는 뭐 80점, 90점 이렇게 고득점 안 받아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 100점, 수학 100점, 100점, 100점 두 개 합치면 200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수학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수학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왜 수학이 중요하냐면 수학 점수가 높은 게 더 유리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와 수학은 가중치는 웬만한 학교들이 가중치는 똑같습니다. 일부 학교가 수학 가중치를 좀 더 두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아도 상관없나요? 네, 맞습니다. 더 높은 건 어떤 게 더 높아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왜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영어보다는 수학이 좀 더 점수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는 수학에 집중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과생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고 수학은 자신이 없으면 반대 접근법으로, 반대 작전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생들은 일단 다시 영어 100점, 수학 100점이라고 했을 때 200점 만점 중에서 두 개 합쳐서 200점 만점이죠. 200점 만점 중에서 총 한 140점 정도면 웬만한, 진짜 서울에서도 상위권, 웬만한 상위권도
본인이 원하는 과를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140이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이라고 하면 반 나눴을 때 영어 70에 수학 70이 나오죠. 실제로 영어도 70점이고 수학도 70점이다. 보통은 웬만한 서성한 중경 외시 포함해서 웬만해서는 합격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140점이면 웬만해서 합격을 하고요. 근데 보통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70점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계생들한테 영어 70점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본인 베이스가 1, 2등급 하거나 아니면 해외대 출신이 아니라면 이 영어 70점은 굉장히 요원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영어는 한 50에서 60 정도 받아주시고 수학을 보통 이제 한 70에서 80 사이에 받아주면 물론 이것도 쉽지 않겠죠. 이 점수가 되면 최하 120에서 140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보통 120에서 140을 왔다 갔다 두 개 합쳤을 때 이 정도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보게 될 거예요. 원서를 10군데 이상 썼을 때 무조건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겠어요? 자, 자연계생들은 일단은 수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수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 흔들려 버리면 영어도 같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6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공부 시간이 10시간 공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비율상 6시간 정도는 수학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게 맞고요. 한 4시간 나머지 40% 정도는 영어에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이마저도 영어도 이 중에서 수업을 듣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단어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럼 사실상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강을 할 시간, 수업을 들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수업 듣고 수학 문제 풀고 수학 복습 좀 하고 영어 단어 좀 외우면 영어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비율은 이제 아시겠죠? 10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수학을 6, 영어를 4. 근데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본인이 이 정도는 왔다 갔다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목표 점수는 이 정도입니다. 목표 점수는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 제 커리큘럼을 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강을 하면 되냐? 자, 자연계는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수학 파트를 얼마나 더 공들이느냐의 차이지 영어는 커리큘럼을 똑같이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생들은 초시를 하든 재시를 하든 일단 6월 과정에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자연계지만 기초는 잡고 가야 돼요. 기초는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는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실력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알아야 풀만하죠. 그래서 기초는 잡고 갑시다. 6월 한 달간 기초 잡고 가고요. 그리고 자연계생들 중에서 기본 단어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단어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그래서 자연계생도 6월 한 달간은 수능 때 쓰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쓰던 그 수능 단어책 한번 돌려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달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하루에 데이 2개 또는 챕터 2개씩 돌린다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기초 단어 한번 1회독 돌리세요.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시고 수능 단어, 편입 단어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입 단어를 쭉 해주면 되고요. 이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강의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초반 기초 강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시간은 좀 확보를 해달라. 자, 그리고 이제 7, 8월이 되면 수학하는 친구들은 점수가 안정적으로 50에서 60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점 방지용 문제를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 수학하는 친구들이 영어 점수가 50에서 60 정도 나오려면 맞춰야 하는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도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들, 이거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연계생들은 7, 8월 2개월 동안에 요 과정, 마이리딩 심화와 마이로직 기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문제풀이 접근법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7, 8월 2개월 동안에 2개, 문법은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문법은 여유 되시는 분 또는 문법의 뜻이 있는 분만 보시고요. 우리 자연계생들은 문법 이론을 막 너무 익히지 마시고 그냥 문법은 문제 풀면서 답을 외우는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자격증 공부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7, 8월에는 문법을 빼놨습니다. 근데 여유 되시면 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단어 더 외우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이 리딩 심화, 마이 로직 기본 요거를 수강을 2개월 동안 해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건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9월, 10월 이 2개월 동안에 뭘 해주면 되냐? 우리가 아무리 전형적인 문제를 맞춘다 그래도 고난이도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면서 눈이 영어 문제를 푸는 눈이 익숙하게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완성 과정을 그냥 2개월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과정 띄워도 되나요? 네, 중간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수학 중심으로 하시면서 우리는 50에서 60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완성편을 2개월 동안 푸시면 돼요.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 8, 9, 10, 이 4개월 동안에 이제 문제 접근법을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요때 강의만 줄창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파트 문제를 풀고 나서 꼭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강의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푼 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꼭 이건 지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강을 하시고 나면 나머지 11월, 12월은 파이널 과정인데요. 파이널 과정은 이제 실제 시험처럼 최신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개월 동안 계속 실제 시험처럼 시험 치듯이 문제 풀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다. 실전처럼 연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연계생들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수학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수학 중심으로 커리를 짜되 너무 수학에 편향돼도 안 된다 이거예요. 6대 4 정도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실력에 맞춰서 조절하시고요. 영어 공부 시간에 상당수는 단어 암기에 투자를 하되 단어만 안다고 문제를 맞출 수는 없으니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익히자고요. 그래서 기초과정이랑 접근법을 수강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강을 하고 나서 꼭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되는지는 여기 있는 것을 참고해서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알려준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잘 되길 바라면서 공부법 영상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